로젠버그 부부가 원자폭탄 정보를 소련에게 넘겼다는 간첩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사후 그들이 정말 간첩이었는지 무고한 시민이었는지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줄리어스는 간첩임이 입증되었고 소련에 기밀 자료를 넘긴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자폭탄 정보까지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아내 에셀은 간첩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간첩 활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남편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아더월드를 외치며 추축국을 때려잡았던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은 고냉전이라는 첨예한 대립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메카시즘 광풍이 불어닥쳤고 반공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몇몇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에 대한 비밀 정보를 소련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이 일에 연루된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체포되었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가 자신이 가진 원자폭탄 관련 스케치를 자신의 매형 줄리어스 로젠버그의 종음으로 그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증언을 확보한 FBI는 1950년 6월 16일 줄리어스 로젠버그를 체포했고 3주 후에는 그의 아내 에셀 로젠버그까지 체포했는데요. 둘은 1951년 간첩 모의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로젠버그 부부는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이어 로젠버그 부부를 고발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자신이 줄리어스에게 스케치를 건네주자 그가 그 정보를 소련에 빼돌렸고 그의 아내 에셀은 타이핑을 맡아 글 보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는 로젠버그 부부 뒤에는 소련의 고위 관료가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검찰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빈약한 증거뿐이었으나 그럼에도 재판은 로젠버그 부부에게 불리하게만 흘러갔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은 로젠버그 부부의 무고 혹은 선처를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장 콕토, 파블로, 피카소, 프리다 칼로 등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줄을 이어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교황 비오 12세까지 나서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로젠버그 부부의 사면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지프 메카시 같은 반공주의 성향의 정치인과 미국 대다수의 언론은 로젠버그 부부가 빨갱이 간첩이라며 이 둘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1951년 4월 5일 재판부는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 어빙 코프만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로젠버그 부부가 원자폭탄 기밀 정보를 소련에 유출했으며 이 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니 살인보다 더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기각되고 둘의 사형은 1953년 6월 19일 저녁 8시 뉴욕 싱싱교도소에서 집행됐는데요. 둘은 사형 2시간 전에 최후의 만남을 가진 후 전기의자에 앉아 죽는 시간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형 직후 워싱턴 DC에서는 반공주의자들이 그들의 죽음에 환호했고 뉴욕에서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사형 이후 이 사건은 무고한 로젠버그 부부가 메카시즘의 광풍 아래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로젠버그 부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들의 간첩 혐의를 짙게 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먼저 1990년에 소련의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는데 그가 원자폭탄 개발에 로젠버그 부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줄리어스 로젠버그가 전파 탐지기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로젠버그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머튼 소벨은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간첩이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젠버그 부부는 간첩이었다는 주장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논란은 남아있는데요. 첫째, 아내인 에셀 로젠버그의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들로 남편인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소련의 간첩임이 확실해졌지만 에셀 로젠버그가 간첩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간첩이었던 줄리어스는 리버럴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셀은 코드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FBI 기밀문서에 따르면 FBI는 줄리어스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에셀까지 체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잠적했던 데이비드 그린글래스는 2001년에 자신과 아내의 목숨을 구하고자 허위 증언으로 노예를 팔았다며 고백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로젠버그 부부의 자식들은 2015년에 자신들의 어머니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글을 뉴욕타임즈에 보내기도 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넘겨진 정보가 중요한 것이었냐는 것인데요.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분명 간첩으로 몇몇 정보들을 소련에 넘긴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자폭탄과 관련한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데요. 앞에서 보았듯이 검찰은 로젠버그 부부가 원자폭탄 정보를 넘겼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어스가 여러 정보들을 소련에게 넘겼다는 것만 다른 기밀문서들을 통해 밝혀진 상태인데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간첩 혐의는 인정하지만 원폭 기밀을 넘긴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1997년에 전 KGB 요원이었던 알렉산드르 셰뮤노비치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로젠버그가 넘긴 것은 원자폭탄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에셀은 줄리어스가 하는 일은 알았지만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로젠버그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형은 마이클 미어로폴라고 매사추세츠주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고 동생은 로버트 미어로폴로 로젠버그 재단을 운영하며 부모의 정치적 행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둘은 1973년부터 로젠버그 부부의 무죄와 명예회복을 주장해왔으나 2008년에 아버지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고 맙니다. 이후에도 둘은 어머니의 무죄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